네, 안녕하세요. 저는 S&T에서 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경태라고 합니다. 일단은 세계시민과 지리가 어떤 과목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세계시민과 지리는 기존의 세계지리 과목의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교과서를 봤을 때 기존의 세계지리 내용에서 한 60% 정도가 축소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대로 이제 교과서가 구성이 되어 있고, 물론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기본 용어 정도가 좀, 그러니까 요즘에 새로운 과학기술 이런 게 반영이 되면서 등장한 것들, 그런 것도 용어가 정도 추가됐고, 그다음에 기존 교과서에서 순서만 조금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그냥 세계지리 과목이랑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세계시민 지리랑 이제 학습 방법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이게 지리라는 과목 자체가 암기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암기를 상당히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암기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해를 먼저 시켜요. 이걸 왜 외워야 하는지, 그리고 이해를 시켜서 최대한 암기 비중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의 이제 암기 팁이 있겠죠. 이따가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암기 팁을 주면서 아이들에게 수업 그 학습 비중을 확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암기할 내용을 수업 시간에 정리하고 제 선생님만의 이제 암기 팁 이제 이따가 좀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수업마로, 그러니까 지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개념을 열심히 들었는데 문제 풀어봐 하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게 이제 지리 과목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자료 분석이라는 게 좀 있어요. 그 자료 분석을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고득점을 하는데, 그 자료 분석은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텐데, 일단 실전 문제 풀이를 제가 많이 애들한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보여줘야 아이들이 이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경제 블록 이야기거든요. 뭐 EU도 있고, 뭐 미메케 협정, 뭐 아세안, 그다음에 뭐 남아메리카 공동시장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그냥 개념 교과서는 그냥 배웁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단체들의 순위를 물어봐요. 뭐 총인구의 순서, 영내 총생산의 순서, 뭐 1인당 지역내 총생산 순서. 당연히 교과서나 문제집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시험에는 나오죠. 그럼 저는 교재에서 이렇게 암기할 내용을 정리해 주고요. 근데 이것도 외워 하면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최대한 암기를 줄일 수 있도록 제가 좀 스토리를 이어줍니다. 그래 아이들이 머릿속에 오래 남고 쉽게 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암기를 시키고 나서 바로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풉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을 바로 풀어주면서 적용하는 연습을 시켜요. 이게 적용이 안 되면 지리 문제는 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암기시키고 적용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별력 형성인데, 어, 아까도 선생님이 말씀해줬지만 분명히 기존 수능 문제 변형이 출제가 될 겁니다. 수능 문제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존 세계지리 과목과 거의 유사하게 출제됐던 세계지리 수능, 그다음에 평가원 문제가 변형돼서 출제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연습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수능 말고 지금 내신이니까요. 좀 더 세부적인 암기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또 변별력을 가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해당 국가를 모두 쓰시오. 어떤 단체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단체들의 모든 나라 이름을 다 써야 됩니다. 내신은. 그런 것도 하셔야 되고, 특히 세계지리의 핵심이 이거거든요. 지도에서 고르시오. 애들이 기겁을 합니다. 이건. 이게 실제로 수능 문제고, 이거는 이제 수능 변형에 제가 이제 메인 학교가 한영예고 세계지리거든요. 그 한영예고 실제 내신 문제를 가져왔는데 이게 다 수능에서 출제됐고 수능에서도 출제됐는데 요 자료는 그대로 출제하신 겁니다. 그럼 학교 선생님은 요 보기만 바꾸세요. 근데 이 보기를 기존의 일반적인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따로 이런 것도 있어 하면서 적어주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로 보기를 구성하니까 아이들이 기존의 수능 수업만 들어서는 절대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지도 학습을 당연히 해야겠죠. 이게 어딘지 알고 이게 어딘지 알아요. 그럼 지도에서 골라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당연히 철저하게 애들한테 이 백지도 연습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꼭 시켜야 돼요. 아이들이 처음에 지리 과목의 특성을 모르고 열심히 개념만 막 외우고 갑니다. 근데 막상 시험은 이렇게 나오니까 어딘지는 알겠는데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큰 코를 많이 다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자료에선 뺐는데 좀 위험한 이야기라. 세계지리는 약간 지구과학의 쉬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내용은 3분의 1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는 뭐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근데 공부 방식은 과학이랑 비슷합니다. 배운 내용이 그 다음에 암기한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사탐 중에서 언어적인 능력이 많이 필요한 과목들이 있죠. 뭐 사문이나 윤리 같은 것들은 언어적인 능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 이런 거 잘하는 친구들은 매우 유리합니다. 특히 지도 외우는 거 뭐 금방 외워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좀 전에 제가 문제 보여줬다시피 이런 거 그냥 바로 풉니다. 그래서 지리가 이거 세계 지도 다 외워야 돼 이런 거부감이 있어서 문제인데, 그 거부감을 살짝 넘어서면 너무 쉬운 과목이 또 세계지리라는 과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를 설명하기 전에 뒤에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한영예고 세계지리 성과를 제가 설명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왜 설명하냐면, 여기는 이제 한영예고 어머님들 아무도 안 계시죠. 예. 근데 제가 이 성과를 왜 얘기하냐면, 세계지리 과목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2학년 사탐은 대치동에서 깔리지가 않아요. 사탐 수업이. 왜냐하면 선택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 근데 한영예고는 특이하게 전교생이 세계지리를 다 선택합니다. 학교에서 강제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230명 친구들이 다 듣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치동에서 지리를 수업하는 선생님들은 전부 다 한영예고 수업을 도전을 하겠죠. 네, 메인 학원에서 다 합니다. 뭐 시, 뭐 메가, 뭐 이런 데 있죠. 다 대표 지리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 대표 지리 선생님들이 전부 다 한영예고 내신 세계지리 시장에 달려듭니다. 저는 이제 SNT 대표고요. 그 중에서 제가 130명, 120명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지리 내신에서는 제가 대치동에서 제일 많은 인원수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과 다 경쟁해서 이겼거든요. 뭐 계속해서 뭐 17번 100점 나왔고요. 전교 1등 뭐 9번 나왔고, 그다음에 뭐 작년 이야기 잠깐 설명해 드리면, 한영예고 같은 경우는 1등급이 9명입니다. 그 중에서 전교 1등, 1등급 6명, 그다음에 뭐 전교 1등, 1등급 8명도 제가 다 나왔고, 한영예고는 제가 수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어디서 문제를 출제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본 날 일부러 마지막 파이널 문제에다가 그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다 넣어요. 그럼 애들이 전날 열심히 풀겠죠? 다음날 시험지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 문제들이 6개, 7개씩 똑같이 나와서 아이들이 전날 푼 거 다 나왔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설명해 드린 이유가, 어머님들께서 일단 저를 믿고 맡기셔야 되니까 어떤 선생님인지, 그래서 이걸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한영예고 1타가 될 수 있었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계지리 수업 방법인데요. 일단 학교별로 내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마다 아마 프린트가 나올 겁니다. 그 프린트 저는 100% 반영합니다. 저는 기본 교재로 수업하지 않아요. 학교마다 수업이 다 다릅니다, 교재가. 그리고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니까 학교 프린트에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는 제 개념 교재까지 포함해서 매주 자체 교재를 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암기 비중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암기 비중이 매우 높은 지리 과목의 특성으로 인해 최대한 원리를 통해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만의 이제 암기 팁인데, 대표적인 게 하나 설명해 드리면, 세계지리를 배우다 보면 걸프협력회의라는 단체를 외워야 되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걸프협력회의가 뭐냐라고 절대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아요. 이 걸프협력회의에 속한 국가가 누가 있냐, 이게 6개가 있거든요. 여기 외워야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달달달 외우면 외울 수 있겠죠? 다음날 다 까먹습니다. 이거 한 방에 외울 수 있게 해줍니다. 일단 스토리를 좀 짜야 돼요. 연인이 있습니다. 남자랑 여자랑 연인이 있는데, 그 남자가 너무 착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줍니다. 어느 날 남자가 자기가 꿈꾸던 엄청 좋은 물건을 하나 봤어요. 지켜보다가 하고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어떻게 되게 안타깝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여자친구가 하는 말입니다. 오빠 사쿠카, 이런 식으로. 안 까먹습니다. 절대 안 까먹어요.
근데 시험 문제 풀다 보면 바로 나옵니다. 걸프 협력회에 속하는 국가 누가 있냐? 물어봅니다. 수능에서 한번 함정을 판 적이 있어요. 요 카가 카타르거든요. 근데 카자흐스탄이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당연히 이거 카타르야라고 2번 강조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암기특이 나갑니다. 이거 혼자 외우려고 하면 진짜 힘들어요. 네. 그다음 자료 해석인데 한영예고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겁니다. 자료 해석. 딱 봐도 되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죠. 수업을 내용 개념 수업을 하고요. 그 개념 수업과 관련된 그 수능의 수많은 자료 해석 문제들이 있죠. 그거를 여기 뭐 3번이라고 써 있는데 3, 4, 5, 6, 7 여러 개 문제를 쫙 배치하고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꼼꼼히 다 풀어줍니다.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그럼 학교에서 기가 막히게 이런 거 가지고 주관식으로 돼요. A가 무슨 기후냐, B가 무슨 기후냐, C가 무슨 이거 해놓고 한 10점, 15점 때립니다. 이거 분석 안 해놓으면 절대 못 풀어요, 혼자서. 네, 학원에서 이런 거 철저하게 다 분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집중탐구라고 해서 이거 세계 지도거든요. 근데 쫙 와닿으시나요? 요거는 남쪽에서 바라본 지구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있으면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그럼 어디가 보일까요? 가운데 남극 대륙이 보이겠죠. 남극 대륙 중심으로 지도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 찍어놓고 요거 무슨 기운이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냥 평면을 주고 무슨 기운이라고 물어봐도 애들이 몰라요. 당연히 이렇게 주면 더 모르죠. 그럼 저는 이런 거 요렇게 요건 이제 반대로 북극에서 바라본 거거든요. 철저하게 다 연습시킵니다. 이게 남극인데 그럼 이건 무슨 대륙일까? 이런 식으로 다 설명해 주면서 평면지도 옆에 다 같이 놓고 같이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이런 거 집중적으로 연습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 및 암기 자료인데 일단 꼭 풀어야 하는 문제 당연히 제공하고 있고요. 체다 문제 엄청 문제도 많이 줍니다. 저는. 그리고 당연히 시험에 접종하는 문제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수업의 또 핵심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실전형 암기 노트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뭘 외워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저는 이렇게 암기 프린트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요 내용은 뭐냐면 순서를 외워야 됩니다. 시험에서 순서가 나오거든요. 서남아시아 지역의 밀 생산량 순서를 내요. 뭐 1위는 티르키예, 2위는 카자흐스탄, 3위는 이란. 뭐 외울 수 있겠죠. 네, 근데 또 까먹겠죠. 그럼 저는 한마디 해줍니다. 자, 밀 생산량은 탕이야. 탕이 뭘까요? 티르키예의 요 티, 카자흐스탄의 아, 그다음에 이란의 이 따면 탕 바로 나옵니다. 그럼 탕으로 바로 해결이 됩니다. 뭐 대추여자 생산량은 집사 아리파라고 해서 이 순서를 또 외우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딱 순서도 외우게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뭐가 좋냐면 요게 애들이 테스트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시험지를 주면 요게 지워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빈칸을 채우면 아무래도 이게 중요해라고 제가 뚫어놓은 거니까 이게 더 잘 외울 수 있겠죠. 강조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하는 거. 뭐 이슬람인데 수니파니 시아파니 골라라 이거 되게 애들이 힘들어하거든요. 이렇게 강조해서 선택하게끔 그래서 이렇게 암기 테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거 열심히 달달달 외우고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도학습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도학습 다 합니다. 번호 찍고 6번은 뭐 브라질이야 이런 식으로 당연히 시험 문제에서는 요거 다 지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 뭐 어떤 국가 이런 거 다 체크해 주고 있고요. 마찬가지 이것도 아까 지도 문제 있었죠. 어떤 도시고 그 도시의 특징들은 뭔지 다 써놨고요. 그 다음에 또 제 장점 중에 하나가 저는 앉아서 노트북에다가 수업을 합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여기에 비치거든요. 그 수업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 노트북 영상이 그대로 동영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카메라로 찍어서 보이는 인강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고 거의 수업 분위기가 그대로 납니다. 이게 이제 실제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데 그리고 이런 영상을 찍으면 복습할 때 저 영상 다시 보고 싶어요. 그럼 개인 카톡으로 쏴주고요. 결석했을 때 이 영상 그대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대로 수업 분위기처럼 느낄 수 있게 수업을 들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를 수업을 교재 연결한 시스템이 뭐냐면 매주 이제 자료가 나가잖아요. 그럼 한 6주차쯤 되면 친구들이 선생님 저 1주차, 2주차 잊어버렸어요.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저는 그 연결할 수 있는 링이 있습니다. 아마 어머님도 못 보셨던 거예요. 대치동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열면 계속 자료를 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1주차부터 끝까지 교재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료를 줄 수는 있는데 주면 그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거가 좀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지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